안녕하십니까, 코코페이스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간략히 언급드린 대로 레스틴 이 재료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소이 레시틴이라고 하죠. 대두에서 추출된 인지질 성분입니다. 이 제품을 어떤 분들은 안에 내용물을 보시면 약간 좀 콩가루 같은 좀 노란 가루로 이렇게 좀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이 아닌가? 콩에서 나왔으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겠지만 정확하게는 인지질입니다. 영양소분의 하나죠. 콩 안에는 단백질만 있는 게 아니라 인지질이 있을 수 있다. 레시틴은 산업적으로는 유화제의 기능으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재료입니다. 유화제, 물과 기름을 섞는 거죠. 하지만 물과 기름이 공존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지방이 없는, 기름이 없는 물일 경우에는 레시틴이 하는 역할은 유화제의 역할이 아니라 계면활성의 역할을 합니다. 즉 거품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분자유리를 통해서도 그랬고, 다양한 음식의 연출을 위해서 이제 거품을 만들기 시작했던 것인데요. 그 재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품을 만드는 소재, 여러 가지 소재들이 많습니다. 거품을 내는 그 많은 소재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레시틴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거품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정의를 하나 설명을 드리면, 거품은 물이 감싸고 있는, 정확하게 수분이 감싸고 있는 공기입니다. 그래서 한 방울 한 방울들이 모여서 공기들을 포집을 시킨 거죠. 그래서 많은 공기들이 모여서 공기를 정지시킨 겁니다. 공기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는 거품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음식에서 우리가 공기를 가둘 수 있는 이 기법을 우리는 폼 기법 또는 에어 기법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요리에서 사용됐던 그 거품 기법이 무엇을 위한 기법일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는 공기를 가두는 기법이다. 공기를 왜 가둡니까? 공기는 음식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거든요. 공기가 음식에 있어야지만 맛있는 음식들이 존재를 해요. 예를 들면 빵도 마찬가지고 아이스크림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 공기가 없으면 여러분은 어떤 아이스크림과 어떤 빵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빵은 공기가 있기 때문에 폭신폭신한 겁니다. 그처럼 공기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공기를 다른 말로 하면 산소일 수도 있고, 또는 안 좋은 냄새일 수도 있고, 좋은 냄새로 표현을 하면 아로마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음식에서 우리는 아로마를 가둘 수 있다. 향기로운 향이 나는 그런 액체를 가지고 거품을 만들면 그 향이 거품 속에 갇혀 있다라는 맥락으로 음식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시틴이라는 것으로 거품 표현을 하고, 물론 외관상 아름다움도 생기기도 하고, 작은 양으로도 입속에 들어갔을 때 포만감을 주기도 하고요. 거품을 먹는 느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자, 거품을 낼 때 첫 번째, 레시틴을 사용하면 어떠한 거품이 생성되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장 라이트한 거품이 생깁니다. 라이트한 거품은 무슨 뜻이냐? 가장 가벼운 거품이 생성된다 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거품이라는 건 되게 좀 리치한 거품도 있지만 가벼운 거품이 존재를 해요. 무거운 거품이라면 대부분 생크림도 우리가 윗을 치잖아요. 그러면 공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체인 크림이 고체로 정지를 하게 되는 건데, 그처럼 무거운 거품도 있는 반면 레시틴을 이용하면 아주 가벼운 거품을 생성시킬 수가 있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가벼운 거품은 말 그대로 구름처럼 가볍기 때문에 음식에 가볍게 터치를 할 수 있고, 리치하지도 않고 지방이 없기 때문에 깔끔하고 입속에서 금방 사라지는 역할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레시틴 거품을 이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레시틴 거품은 어떻게 생성을 시키느냐? 첫 번째 조건, 묽은 액체를 이용하십시오. 묽은 액체라고 지정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단 묽은 액체가 있으면 걸쭉한 액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걸쭉한 액체는 제어시키십시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이 레시틴은 라이트한 거품을 생성시키기 때문에 걸쭉한 액체의 그 무거운 느낌은 가벼운 거품을 위로 생성시키는데 방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무거운 액체로 만드는 거품은 다른 기법들이 있지만, 이 라이트 거품을 만들 때는 일단 첫 번째 조건, 가벼워야 한다. 액체의 무게가 가벼워야 한다. 자, 이걸 말씀을 드리고요.
액체의 무게를 늘리는 또 다른 행위는 액체의 단맛입니다. 자, 우리는 달콤 새콤한 액체들을 많이 이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팁을 드리는 건 정확하게 단맛은 조금 절제를 하십시오. 너무 지나치게 단맛을 올리면 액체의 비중이라고 그러죠. 액체의 비중이 높아지면 액체의 무게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무거우면 위로 솟구쳐야 하는 거품들이 자꾸 주저앉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설탕을 지나치게 달리하지 마라. 설탕뿐만 아니라 달콤한 맛을 내는 재료들을 지나치게 쓰지 마라 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컨대 예를 들자면 레몬즙 100%를 쓴다, 와인을 쓴다, 이런 거 다 괜찮습니다. 또 물에 소금을 타서 소금 거품을 만든다든지, 후추 거품을 만든다든지, 다양한 육수로 거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 다 괜찮습니다. 거품은 맛에 너무 집중을 하지 마시고요. 맛보다는 거품은 향이다라는 것, 향을 가질 수 있는 기법이라는 거에 포커스를 더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팁은요, 유지방이 들어간 제품을 쓰지 마십시오입니다. 자, 제가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우유로 만들었을 때 왠지 우유는 거품이 더 잘 날 것 같은데 왜 거품이 안 나나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많이 주세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유는요, 자체적으로는 거품이 잘 납니다. 잘 나는 거 맞는데 이 레스틴이 들어갔을 때는 왜 거품이 나질 않느냐? 우유는 수분이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우유 속에는 지방도 존재를 합니다. 그게 큰 문제입니다. 수분과 지방이 공존하는 곳에 레스틴이 들어가서 교반이 일어나면 레스틴의 기능은 거품을 발생을 시키지 않고 유화를 시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화의 기능에 먼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거품을 낼 수 있는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주 쉽죠? 여러분들 우유는 레스틴이 생각보다 거품이 잘 나지 않는다라는 걸 분명히 이해를 하시고요. 물에 소량의 향이 나는 그런 오일들이죠. 트러플 오일이라든지 이런 오일들을 몇 방울 떨어뜨려서 그 거품의 향을 은은하게 바꿔주는 정도의 오일량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유나 이런 것들은 지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쨌건 지방은 거품을 내는데 방해 요소다. 이걸 반드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품을 내는 방식입니다. 자, 거품을 내는 방식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보통 사람들이 이 레스틴은 어떤 액체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하다는 듯이 거품이 위로 솟구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발포제처럼. 절대 얘는 발포제가 아닙니다. 자, 이 레스틴이 액체에 들어가서 우리는 블렌더나 어떤 특정 재료로 곱게 분산을 시킵니다. 그러면 레스틴이 액체에 이렇게 퍼지겠죠, 그죠? 자, 거기서 거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블렌더로 만드는 거품이 있어요. 자, 블렌더로 액체 표면입니다. 액체에다가 블렌더를 받고 잠기게끔 블렌더를 해서 블렌더를 돌리면 물살이 일죠. 하지만 거품은 그렇게 생성되지 않습니다. 거품을 생성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공기를 주입시켜야 합니다. 공기가 들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거품이 생기느냐? 자, 이 문제죠. 그래서 블렌더로 갈아주실 때는 블렌더의 날이 액체 표면에서 블렌더 날이 살짝 올라오는 수준으로 표면을 갈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블렌더 날이 회전을 하면서 공기가 그 액체 속으로 들어가면서 거품이 생성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블렌더로 거품을 낼 수는 있겠지만 아주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니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막 튈 수가 있거든요. 튈 수가 있고 좀 번거롭기도 합니다. 우리는 폼 키트라는 것들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폼 키트는 아주 특별한 도구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그런 수족관이나 이런 데서 보시면은 이렇게 산소 공기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발생시키는 그런 뽀글뽀글 이렇게 산소방울이 올라오게 하는 공기를 넣어주는 거죠. 정확히 산소를 넣어주는 건데 이런 도구류입니다. 원리는 같고요. 하지만 이제 식품에서 쓸 수 있는 식품용과 식품용이 아닌 비식품용으로 구분된다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저희들이 자주 쓰는 에어폼 키트라고 하는 이 도구는 또 무선이기도 하고 사용성의 편리성이 있습니다. 폼 키트에는 이렇게 헤드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로 공기가 나오는 거죠. 이 헤드를 레스틴을 섞은 그 액체에다가 잠기게끔 넣어주시고 버튼만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거품 위로 솟구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거품이 아주 라이트하고 거품의 크기도 항상 일정하며 아주 안정적인 거품들이 위로 솟구쳐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공기를 넣어줘야 된다는 게 이게 포인트인 겁니다. 정확하게는. 그리고 많이들 주시는 질문 중에 거품이 얼마나 오래 가나요? 라는 질문들이 또 있어요. 자, 이거는 간단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거품을 뭐 전시를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품은 우리가 분명히 수분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수분으로 만들기 때문에 거품이 안정적으로 거품이 생성됐다고 하더라도 수분은 건조를 합니다. 그죠? 자, 수분이 마르면 거품이 터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수분이 마르는 시간과 비례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더운 공간이라든지 매우 건조한 공간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거품이 버티는 시간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가만히 있을 때 거품이 주저앉지는 않습니다. 이 레스틴으로 만든 거품은. 거품을 만들어서 음식에서 올린 다음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거품이 약 평균적으로 한 10분 이상은 지속이 돼요. 10분 이상을 지속한다는 얘기는 거품이 사라지는 시간이 아니고요. 좀 표면이 이렇게 좀 말라 들어가는 느낌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주 얇은 수분의 막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건조에는 조금 취약하다. 자, 이 부분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서빙을 하거나 뭐 손님이 뭐 10분 동안 음식을 계속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겠죠. 그 시간까지는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오늘은 이 레스틴의 가장 기본적인 핸들링 법에 대해서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레스틴은 시중에서도 뭐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저희들이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하이드로콜로이드 또는 식품 첨가물 또 여러 가지 이런 원료들은 같은 이름의 같은 기능이지만 성능이 다르고 그레이드가 다르고 가격도 천차만별인 그런 원료들이 너무나도 질비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특정 원료를 하나 세팅을 할 때는 저희의 목적은 유화의 목적도 당연히 있지만 첫 번째 포커스는 거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거품이 가장 안정적으로 가장 발생되는 레스틴을 선택하기 위한 그런 분명한 노고와 과정들이 있었고요. 같은 이름이라고 해도 그 재료와 이 재료의 사용량과 사용 기법이 똑같다라고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일단 저희들의 레벨과 그레이드에 맞는 레시피와 이런 성능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잊어먹은 게 있네요. 레스틴을 얼마만큼 사용해야 됩니까? 라고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을 때 저 상세 페이지나 이 제품에도 적혀 있어요. 얼마를 쓰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왜 그걸 안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2% 몇 퍼센트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헷갈리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자, 제가 레스틴은 0.2%를 쓰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0.2%입니다. 자, 액체 1리터면 레스틴을 얼마만큼의 양을 사용해야 합니까? 그러면 계산을 하면 정확하게 2g입니다. 이걸 20g으로 오해를 하셔서 20g을 썼는데 거품이 안 난다. 레스틴을 너무 많이 쓰면 거품이 잘 안 납니다. 여러분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한 2g, 1리터에 2g 정도를 얘기를 드리지만 뭐 경우에 따라서는 3g일 수도 있고 4g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언저리입니다. 그래서 한 2, 3, 4g 정도 수준에서 리터당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저희들 제품의 기능은 그 정도 양을 요구로 합니다. 오늘은 레스틴에 대해서 제가 간략한 시스템과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구조만 지켜주시면 뭐 크게 어려운 점은 없고요. 요약을 해볼게요. 레스틴은 묽은 액체일수록 거품이 잘 난다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산미, 짠맛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액체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음식 위에 올려도 됩니까? 관계없습니다. 다 관계없고요. 다만 조심하셔야 될 건 레스틴을 너무 많이 쓰지 마십시오. 0.2%를 지켜주십시오가 중요한 포인트고요. 리터당 2g, 3g 정도 수준입니다. 그 정도를 써주시는 거. 그리고 우유와 같은 지방이 함유되어 있는 액체에서는 생각보다 거품이 잘 나지
않는다라는 것도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품의 유지 시간은 수분이 마르는 시간에 대비하기 때문에 그리 빠르게 죽지 않는다. 이것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레스틴을 구매하셔서 거품이 잘 안 나시는 분들, 뭐 한 예로 들면 뭐 어떤 유자청을 이용해서 거품을 만들려고 했는데 거품이 잘 나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유는 아시겠죠? 오늘 레스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